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4월 2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첫 정강정책 연설에서 지금 사태, 비상계엄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이 모든 사태가 모든 책임이 이 범우파에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당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권자들에게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강정책인데, 정강정책 발표인데 TV를 통해서 어제 KBS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대선을 치르면서 일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부 문제로 이런 사태가 불거졌다. 그런데 대선 지금 이제 40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사과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동감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게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죠. 그것 봐. 당신들, 당 지도부도 또 정강정책 발표에서조차도 잘못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이번 정권은 넘보지 마. 뭐 이런 논리가 충분히 성립이 되죠. 이 이야기 그대로라면은. 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정강정책 연설에서 한 말의 이 뼈대는 이겁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았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 이건 내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윤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윤들이 권력에 줄을 서기 때문에 이게 계엄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이고 첫 정강정책 연설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우리 후보에게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았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탄핵 인용을 하면서 어떤 형식적으로 끼워 넣었지만은 민주당의 어떤 예산안에 대한 일종의 포커라는 표현을 뭐 헌재가 쓴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예산의 사상 초유의 이 감액 예산 처리 이런 것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좀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야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책임이 있는 거죠. 비상계엄이 나오기까지. 이재명이 본인 방탄을 위해서 탄핵안을 남발을 하고 예산 포커하고 무더기 법안 막 하고 특검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 비상계엄 안 나왔습니다. 물론 그 비상계엄이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그 유발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대선인데 헌재가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으니까는 전체 책임이 10가지 있다고 하면은 뭐 10개의 책임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했지만은 그 중간에 뭐 4단계, 5단계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현재로서는 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죠. 그렇게 지적은 했지만은.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국민의힘 친윤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KBS를 통해서 방송됐는데 일단 아픈 상처를 후벼팝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윤희숙 원장이 지난 4년 정치는 점점 더 나빠졌다. 대통령 심기를 살피며 2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앉히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 자, 연판장 돌린 거는 그때 나경원 의원이 대표로 출마했을 때 친윤들이 이 친정체제 강화를 위해서 김기현을 민으라고 연판장을 돌렸죠.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마치 대통령 심기를 살피며 2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정권 초기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처음부터 발목을 잡았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일종의 발목을 잡았던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정권 출범하고 나서 여당 대표가 됐는데도 발목을 잡았던 그 이준석이죠. 그리고 성접대 의혹이 언론으로부터 불거졌죠.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이 징계를 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거기에 또 저항을 해서 무슨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정권 초기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줬습니까? 그것 또 한 사람은 김기현 전 대표인데 김기현 전 대표는 그때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양손에 떡을 들고 당대표 출마 안 노려고 했죠. 본인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 희생을 해서 공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두 가지 다 들고 있어서 들고 있다가 본인이 SNS를 통해서 뭐 사퇴하고 나가버렸죠. 사퇴내고 당대표 사퇴내고 출마해서 다시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살펴놓으라고 다 쫓아냈다. 지금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하는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이다. 뭐 결사코 알았으면 저지했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당에다 이야기를 하고 계엄을 합니까? 계엄을 하는데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이 정치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해서 계엄을 하는데 그걸 당에 해서 상의를 하고 당에 알려고 미리 당에다가 알려고 그렇게 하는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첫 정강 정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론 권성동이나 권영세 이 지도부에서 첫 정강 정책 발언자로 윤희숙을 내세운 것이죠. 그리고 윤희숙 원장은 그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친윤과도 계속 거리를 둬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는데 그 사람을 첫 정강정책 연설자로 내세웠으니 대충 어떤 말을 할지 본인들도 다 알았겠죠. 사전에 조율했을지도 모릅니다. 권성동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면서 당정 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의 사태가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 아니 지금 사태가 당정 간 수평적 관계 유지하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의 사태가 일어났다면 모든 것이 국민의힘 책임이죠. 그럼 국민의힘 해체해야죠. 이 정도까지 왔으면. 민주당 책임은 하나도 없고 이재명은 떳떳하고 당 지도부까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계엄 사과. 정치가 무슨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았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윤희숙이 무슨 자격으로 당을 대표해서 국민께 사죄를 하죠. 지금 국민에게 사죄를 하려면은 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들,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사죄를 할 사람은 사죄를 하고 그리고 사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죄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당원들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 선택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누군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선출이 됐을 때,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을 때, 그 후보가 사죄를 하든지 아니면은 사죄를 하지 않든지 이것은 민주당에게 책임이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건 그때 대선에 나가는 후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의 일개 여의도 연구원장이 취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마치 당을 전체 대표를 그러니까 당이 뿐만 아니고 전체 보수 우파를 대표를 하는 것처럼 그것도 대선 후보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죄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죄를 했으면 책임을 져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선 후보가 했어야 되는 거고 윤희숙이 할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런 윤희숙을 왜 첫 정강정책 연설자로 내세우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을 계속했던 인물을 그러니까 거기서 지도부가 지금 오판을 했든지 아니면은 이게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경선에. 왜냐하면은 지금 경선 4강이 올라가 있죠. 4명이 지금
2차 경선을 하고 있는데 2대1로 나눠져 있습니다.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탄핵 찬성파는 한동훈하고 안철수죠. 한동훈, 안철수. 여기는 당연히 비상계엄을 사과를 해야 된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탄핵에 반대를 했던, 그중에서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전부 다 비상계엄에 사죄를 하려고 서영교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다 일어나라고 했을 때 혼자 앉아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김문수의 문수 이런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사죄를 할 때 되면 하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 이 이야기를 김문수 후보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일단 이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 그러면은 이 당 지도부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내세워서 이 탄핵에 찬성을 한 한동훈, 안철수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줘 버린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 정책 연설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책 연설을 1번 타자, 2번 타자가 박선원하고 박찬대입니다. 박선원이 KBS에서 나가셨고 박찬대가 MBC 나가셨는데 이 두 사람은 정책 연설이라고 하면서 시종일관 내란 프레임을 계속 씌웠습니다. 내란. 그리고 내란 종식,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이다.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내란 프레임을 씌운 게 결국은 비상계엄이죠. 그러면은 지금 윤희숙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정강 정책 연설하는 사람들하고 내란이라는 말은 민주당 프레임이라서 안 했을 뿐이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것보다는 민주당 책임론을 이재명 책임론에 초점을 맞췄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든지 그것은 이 후보들이 할 일이고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가 후보가 되면 사과하고 이제 나가겠죠. 그건 나중에 후보들이 선택할 문제지. 이걸 마치 이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의 의사인양 하고 그걸 또 이 뒤에서 또 힘을 실어주는 권성동. 현재도 그때 이 결정을 하면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법사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도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좀 황당한 판결을 한 헌재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는 계엄이라는 수단이 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파면될 정도였느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였느냐. 거기에 반대하는 민심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파면을 한 게 정당한가?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파면당할 정도였는가? 그리고 거기 아니라는 그 민심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걸 다 묵살하고 했고, 그렇다면 그 계엄이 나오게 된 배경에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 국정 마비시키는 것. 그러면 그 부분이 공격 포인트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내란이라는 표만 안 썼을 뿐이지. 그런 말이 여의도 연구원장의 첫 번째,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정책 연설의 첫 번째 정책 연설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공감대가 다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강 정책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원내대표가 힘을 실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용하기가 참 좋죠. 당신들도 다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 내란 맞잖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이 내란이잖아. 그러니까 사죄를 한다고 하지. 그러면 계속 내란은 종식해야 돼.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한독수 대행이 되더라도 내란 종식, 이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당권을 노리고 뭐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도 일단
이 패배를 가정을 해서 상당히 이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예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태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이 윤희숙 연설에 대해서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데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광로와 같이 다양한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시는 당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 목소리도 낼 때 내고 낼 내용을 가지고 내야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이재명에게만 유리한 그런 식으로 좀 첫 정책 연설에서 이런 저는 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은 정말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가치를 제양을 하는 그런 후보가 탄생을 해서 그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지 지금처럼 일종의 나중에 당권을 염두에 뒀는지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함부로 내고 아무런 어떤 지금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적에게 유리한 이런 발언을 이 엄중한 자리에서 하는 일은 나중에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전부 싹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